이 모든 것들을 관두고 나니까 오히려 굉장히 식욕이 안정화가 되고 에너지가 차고, 에너지가 차다 보니까 되게 비이성적으로 음식을 찾지 않게 되었답니다. 네. 헬로 에브리바디. 여러분들의 직관적 식사,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체중 감량을 도와드리는 코치 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갓생과 폭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져왔어요. 되게 신기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수강생 대부분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갓생을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갓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시거나, 본인은 갓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폭식과 갓생과의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갓생을 살게 되면 점점 폭식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갓생이 폭식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갓생이 폭식을 유발하는 이유 첫 번째는 갓생은 개개인마다의 라이프 사이클, 특히 여성의 삶의 주기를 무시합니다. 저는 20대 중초반까지 진짜 갓생 하면 이제 자기 관리 제일 잘하는 애 뽑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저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항상 식단 철저하게 비건식으로 지키고 늘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살아가는데 되게 성취감을 느끼고 집중했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갓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갓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게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어떻게 이런 소위 갓생이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식단 관리를 되게 잘하고 일 철저하게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갓생을 살았을 때 내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갓생이랑 그 루틴 자체에 집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폭식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꼭 이 루틴을 지켜야 돼, 꼭 식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꼭 운동은 몇 시간을 해야 돼, 딱 이렇게 정해두고 그거를 지키지 못한 나를 굉장히 타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존재보다 어떤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더 우위에 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번아웃, 우울증, 그리고 불안증, 공황장애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만나게 된 이유인 폭식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갓생이 폭식을 유발하는 이유 두 번째는 갓생은 열심히 하고 성취한 나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쉬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한국 사회는 정말 자기 발전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지나치다 보면은 뭔가 현명한 쉼, 그리고 적당한 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쉬면 되게 나고자 알고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조성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의 기본 원리가 자극과 휴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휴식까지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쉼이 존중되지 않으면은 뭔가 마음의 피로도와 긴장이 쌓이게 되고요.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마음에 반복적으로 쌓인 긴장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폭식을 하게 되고 갑자기 정말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디저트를 탐식하게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갓생을 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24살부터 8살까지 정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이제 엄격하게 비건 식단을 지키고 되게 그랬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된 결과는 점점점 신기하게 살이 찌고 번아웃이 오고 폭식을 하게 되는 날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라이프 사이클에 좀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너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그냥 이제 너무 6시 반 이렇게 일어나던 습관을 그냥 7, 8시 사이, 그리고 더 잘 때도 있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엄격한 비건식에서 벗어나서 생과일과 생야채는 많이 먹지만은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먹어주는 거, 그리고 엄격한 간헐적 단식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갓생을 살겠다는 욕구가 너무 강해지고 집착이 심해지다 보니까 제가 원래 30분으로 시작했던 요가와 유산소를 이제 3시간까지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3시간 그 유산소를 그냥 30분의 가벼운 요가와 산책으로 대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제서야지 제 몸에 에너지가 차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갓생이라는 명목 하에서 내가 자기 학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을 관두고 나니까 오히려 굉장히 식욕이 안정화가 되고 에너지가 차고, 에너지가 차다 보니까 되게 비이성적으로 음식을 찾지 않게 되었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저 정말 이 갓생이 정말 나를 지탱하는 이제 나의 근간인데 이거를 내가 폭식을 안 하기 위해서 포기를 하는 게 되게 두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미디어에 나타난 가짜 갓생, 되게 보여주기 식으로 열심히 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진짜 갓생을 사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리 차고 기울듯이 우리가 생리만 해도 이제 생리가 바로 끝난 직후랑 그 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상승되고 되게 아웃고잉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다면은, 이제 생리 일주일 전과 생리도 일주일, 그 2주간의 기간은 좀 침체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침체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침체기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좀 더 사색하고 너무 먼 길로 돌아가지 않고 좀 인사이트 있게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해요. 저 역시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 그리고 헬바에 좋은 컨텐츠들, 좀 사색이 깊은 컨텐츠들은 오히려 이 하반기 때 되게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일하시면 되는데, 생리가 끝난 직후랑 그 다음 주까지는 좀 더 활동적인 운동들, 활발한 운동들 하시면 좋고요. 좀 아웃고잉 사람들 만나고 이제 대면하는 그런 활동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반대로 좀 하반기, 좀 생리 시작 일주일 전 그리고 생리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그리고 요가 이런 거 추천드리고, 음식도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특히 생리 전주에는 내 몸이 좀 추가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잘 챙겨 드시면 오히려 폭식이 터지지 않고 이제 몸이 순환이 잘 되면서 좀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 전주에 더 먹는 것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좀 영양가 있게 탄단지를 다 골고루 챙겨서, 특히 생과일과 생야채도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하루하루마다 리셋이 되고 여성들은 한 달 주기로 리셋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성 위주의 하루하루마다 잠만 자면 리셋이 되는, 근데 또 나쁜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달 주기로 리셋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만큼 나의 여성적인 사이클을 존중해서 일을 하시면은 이제 나만의 갓생 사이클도 만들고, 그리고 폭식에서 정말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고요. 디저트 탐식에서도 정말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성들이 갓생 사는 법 두 번째는 내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시간이에요. 오감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오감 중에 특별히 좀 특출나고 좀 섬세한 감각에서, 저는 후각에 되게 예민해서 되게 좋은 바디워시로 샤워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바디 제품을 탐방하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인사이트와 행복감을 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촉각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요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좀 뭐랄까 되게 내 몸의 촉감을 내 스스로 만져보는 활동들이 저를 되게 많이 충만하게 채워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할 일 없고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여성적인 특히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활동들을 했을 때 간식에 대한 욕구가 진짜 많이 감소합니다. 이게 간식에 대한 욕구는 약간 이제 에너지를 채우려는 것도 있지만 즐거움에 대한 욕구기도 하다는 거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여성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에 관계없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즐기게 되면은 간식에 대한 욕구가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체중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체중도 변화하겠지만 않다 하더라도 몸 라인 전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경험들을 저도 그렇고 수강생들분들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여성성이 많이 이제 태화 대신 여성성이 많이 억눌려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살이 되게 많이 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항상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뭔가 남성적인 갓생 사고 방식에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살짝 벗어나서 내 여성만의 이제 감각을 누리고 들어있던 여성적인 욕구를 깨워내세요. 그러니까 뭔가 효소나 다이어트 약 먹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을 날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갓생 사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모든 헬바 콘텐츠의 요약을 하면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나한테 좋은 감정만 느끼고 그런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뭔가 기분이 좋고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프고 이제 지치고 힘든 그 모든 순간까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혐오하는 마음, 지금의 나를 싫어하는 마음, 폭식을 하는 내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추천드리면은 그냥 길을 걷다가 속으로도 언제든지 나한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연아 사랑해, 괜찮아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좋을 때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나고 분노하고 불쾌하고 자기 혐오에 빠져 있어도 그런 나 자신과도 함께 있어주겠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해주시면은 내가 어떤 인위적인 무언가 수업을 듣거나 하지 않아도 점점 나한테 필요한 방향성, 몸의 쉐입, 식습관을 찾아가시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짜 갓생 말고 진짜 갓생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가짜 갓생은 남들이 이렇게 샀을 때 남들이 나한테 주입하는 갓생이고, 진짜 갓생은 내 몸과 특히 여성으로서의 삶의 사이클을 존중하고 나한테 맞는 갓생을 찾아가는 게 진짜 갓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폭식을 극복하는 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무료 이북 폭식 치유 1, 2, 3 이제 이 무료 이북을 준비했어요. 요거를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영상 매체 이북을 많이 봤는데도 변화가 없는 분들은 사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의 1대1 코칭 링크도 여기 달아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안녕!